제13강 결산정리사항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원래 제목인데 13경 결산정리사항 2. 영업부서의 단기분 감가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40만원이다. 얘는 설정 문제죠. 그냥 차변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500번대인가 800번대인가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둘 다 영업부서라서 둘 다 800번대이기 때문에 한 방에 쓰시면 됩니다. 자, 한 방에 50만원 쓰고, 자, 오른쪽에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번호가 하나 많은 겁니다. 차량 운반구에 번호 하나 많은 거. 그래서 그냥 얘를 차라고 할게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에는 비품. 뭐, 비품이 만약에 212번이면, 얘는, 213번이면, 얘는 몇 번이란 말이죠? 뭐, 214번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14번이겠지? 212번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번호 하나 많은 거예요. 번호 하나 많은 거. 얘는 이제 따로따로 적으시면 되죠. 10만원에, 40만원. 얘는 이제 계정이 비용의 발생인 거는 이해했어요. 오케이. 비로 끝났으니까 비용 발생 쓰면 되지 뭐. 오른쪽에는 감가상각 누계. 이게 뭐죠? 계정이? 자산입니다. 맞죠? 자산의 감소라고 표시합니다. 평가서 항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차감적 계정 과목이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뭐 이래.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결론은 자산인 겁니다. 결론은 자산인 거죠. 자산의 차감적 계정 과목. 태생 자체가 자산인데 오른쪽에서 태어나는 희한한 차감적 계정 과목. 설정 붕괴 시리즈 3가지. 설정 붕괴 시리즈 3가지. 대손, 상각, 비. 대변에는 대손, 중당, 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지금 보는 감가, 상각, 비. 대변에는 감가, 상각, 누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한 개 더. 그렇죠. 퇴직, 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3가지는 그 설정 붕괴 자주 나오는 시리즈 3가지. 얘는 자산이고요. 얘도 자산인데 얘는 뭐죠? 부채로 써있다죠? 얘는 부채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 왜? 지원차 부채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상각비는 위에 거랑 똑같은데 그냥 여기에 무형자산상각비라는 용어가 계정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무형자산,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형자산 상각비. 어쨌든 감가상각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비용이 발생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얘는 이제 간접법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얘는 간접법.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예를 썼고 얘는 직접법으로 많이 처리한다라고 했죠.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이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아웃시키면 돼요. 뭔데요? 실용신안권 직접 아웃시키시고 여기에 실용신안권 이렇게 쓰고 직접 120만 아웃시키면 됩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 바로 쓰죠. 여기에 소프트웨어 180만원 바로 쓰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얘도 자산이고요. 얘도 자산의 감소인 직접 시키는 형식입니다. 다 확인할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갈까요?
대소총단금은 기말 예상매출금 잔액의 1%를 설정하다. 보증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는 여기 있는 공 두 개를 빼면 돼요. 이렇게 1% 여기 공 두 개 빼면 100만 원 설정하는 건데 현재 얼마가 설정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100만 원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3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이제 이야기했는가? 이게 한자로 1만 만자입니다. 이렇게 1만 만자. 만이라는 뜻인데 얘를 간자라고 하네요. 간지자라고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 글자 그겁니다. 요 글자.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맞죠? 저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거네요. 여기 얼마다? 70만 원어치가 감가상각비 쓰면 되지 뭐. 70만 원만 더 충당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 설정 분계인 대손 상각비 70만 원 써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죠. 대손 충당금 외 7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요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자동 결산이 있고 수동 결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동 결산이 있고 수동 결산이 있는데 우리 아까 시리즈 세 가지 시리즈 있잖아요.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자동 결산이에요.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론 문제 대비용이 내리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기는 아주 간단해요. 자동 버튼 탁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촥 이렇게 하면 보증법으로 촥 해서 됩니다. 보증법까지. 자기가 알아서 70만 원까지 계산 다 해서 1%라고만 딱 채워 넣기만 하면 문제에서 2% 나올 수도 있고 4%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 퍼센트 넣는 입력하는 칸에 4라고 넣고 엔터 딱 치면 자동 결산 버튼 딱 누르면 자동 결산 촥 돼버려요.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기말 현재 단기 운영 목적으로. 단기 운영 목적이니까 답이 뭐죠, 얘는? 오케이. 단기 매매 증권이 눈치채셨죠? 백주의 취득가액 의미 없잖아요. 취득가액 필요하죠? 취득가액 필요하죠? 70만원짜리가 얼마가 되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얼마가? 2만원 손실 봤으니까 대변에 보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아웃 시키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아웃. 여기는 2만원 아웃 시키고 이때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오케이 평가 손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평가 손실 이렇게 2만원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900번대 영업의 손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은 뭐 일단은 취득가액이 1000주에 골뱅이 11,000원 이게 얼마짜리냐면 1100만 원짜리였네요. 1100만 원이 얘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맞네요. 1500만 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1500만 원이 된다는 뜻이네. 맞지요. 이렇게 500만 원만큼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평가 이익이 발생되네요. 일단 인식할게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인 얼마인? 400인이네요. 500이 아니고 누가 500이랬네 이거. 400이죠 400. 400인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 얘는 뭘까요? 예. 자산이면 감소지 오른쪽이면 맞죠?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손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은 자본이라고 자본. 예, 자본입니다. 네, 봐. 예, 그래도 얘가 틀릴 가능성이 있죠. 언제? 모레 시험 때.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가 실제보다 부족해요. 그러면 이래 되는 거네. 얘가 장부죠. 얘가 실제고, 실제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만큼을 집어넣을게요. 현금의 위치는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고,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 그림 다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요. 그럼 얘가 실제죠. 얘가 장부죠. 실제 현금이 맞죠? 그럼 얘만큼을 날려버릴게요. 이만큼을 날려버리겠습니다. 날려버리면 현금의 위치는 차변에는 예. 아니 현금과 부족은 결산시 문제에서 현금과 부족 쓰면 안 되지. 바로 잡손실 따라합니다. 그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을 쓰고요. 현금 과부족으로 쓰고 차변이든 대변이든 무조건 현금 과부족 쓰면 되고 결산시 12월 31일에는 현금 과부족 쓰는 것이 아니라 잡이익 잡손실을 씁니다. 지금 반대로 썼어요, 제가. 잡손실이 왼쪽에 오고 오른쪽 잡이익. 왼쪽이니까 잡손실 쓰는 게 맞는데 잡손실이 맞는데 이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답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 거론이 되면 현금 과부족이 언급이 되면 답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잡손실 현금 과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중에 한번 했다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을. 기중에 어떻게 처리했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현금 과부족, 현금 처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가 임시계정이잖아요. 얘를 떨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잡손실로. 그래서 실제적인 거래는 얘가 거래가 되는 거죠. 얘 거래가 되는 거죠. 얘 거래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 거래가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쓴 게 현금이라고 썼어요. 여기 현금.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 답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현금 과부족은 자산의 임시 계정입니다. 자산의 임시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7번 문제.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고 하며 그 차액의 원인을 알 수 없다. 현금 과부족 계정 사용하지 말래. 결산일이니까 일단 잡이가 아니면 잡손실 쓰고 반대편에는 현금 쓰면 돼요. 그림이 뭐야? 기말 장부상 이만큼, 실제는 이만큼. 자세히 보니까 장부가 크네요. 요런 형식이네요. 얘가 장부고 얘가 실제네. 실제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만큼을 날리겠습니다. 그럼 현금의 위치는 그렇죠. 대변의 현금, 차변에는 왼쪽에 이익이 잘 안 옵니다. 일단 왼쪽에는 잡손실 쓰는 게 맞겠죠.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 현재 국민은행의 차입금 중 500만 원이 3년이었다가 3년이었다가 얘가 얼마로 지금 도래를 한 거냐면 1년 이내로 도래를 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는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거죠. 장기 차입금 없앨게요. 장기 차입금 서식지는 어디예요? 대변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라고 잡아주시고, 이때 대변에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뒤에 뭐 걸어줘야 된다? 거를 걸어줘야 됩니다. 정말 주의할 점이에요.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는 전산회계 1급 단골 문제입니다. 전산회계 1급에 가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전산회계 1급 단골 문제입니다. 주의할 점은 거래처를 양쪽 다 써줘야 돼요. 거래처를 왼쪽에도 적어주고 오른쪽에도 적어주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부채의 감소, 얘는 부채의 증가. 얘는 이제 비유동 부채고요. 얘는 비유동 부채가 떨어진 거고, 얘는 유동 부채가 올라간 겁니다. 읽을 때 키워드가 얘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얘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유동이 포인트예요. 얘는 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부채가 아니에요. 이해가죠? 장기가 유동이 된 거예요. 장기가 유동이 된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가볼게요. 요거 확인하시고 9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결산 시 인출금 잔액 99만 원을 정리하다. 이거 뻔할 뻔짜 정답입니다. 인출금은 자본의 임시 계정인데 얘는 대변으로 가서 없애버리고 차변에 자본금이 줄어드는 모양을 띠게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대변에 인출금 이렇게 씁니다.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다 뭐 이런 겁니다. 인출금을 이제 없애고 이제 인출금이 이제 초반에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인출금하고 대변에 뭐 대표이사 개인소득세니까 대표이사라는 표현 쓰지 않고 사장님의 개인적 용도로 현금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쓰고 나면 인출금 없애야 되잖아요. 없앨 때 오른쪽으로 가서 없어지고 자본금을 줄여버리는, 즉 자본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드디어 또 설정 문제 또 나왔네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무슨 말이 길은 거 맞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400만 원인데 얘를 얼마로 바꿔라 이 말이죠. 2,700만 원으로 더 증액시켜라. 플러스 얼마라는 거죠? 400만 원 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퇴직급여 추경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 직원이 전부 다 퇴직했다는 가정하에 줘야 할 예상 금액이 퇴직급여 추경입니다. 퇴직급여 추경은 100% 언젠가는 나갈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는다라는 거죠. 설정 문제니까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잡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때 얼마만 더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400만 원만 더 하시면 되시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끝.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거래처 엔젤에 대한 외화 금액이 계산되어 있다. 자, 계산되어 있다, 설정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여기는 설정 이야기네요. 현재 외화 금액이 1,000만 원, 이게 뭔데요? 외화 금액 뭔데요? 외상 매출금이네요. 맞지요?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얼마가 되라는 뜻이죠? 이렇게. 1,080만 원으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죠?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이익이네요. 어떻게 해서 생긴 이익이냐? 외화를 평가해서 생긴 이익이다. 맞죠? 외화를 평가해서 생긴 이익이다. 얘를 외화 환산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금액은 80만 원. 왼쪽에는 요 계좌 간부를 그냥 여기 적어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8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산의 증가 일어났고 수익의 발생이 일어난 거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 지식은 얘입니다. 얘만 잡으면 이 문제는 틀리잖아요.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듯이 얘만 잡으면 노란색 이 부분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안 틀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뭐부터 접근했냐면 얘부터 접근했거든요. 이렇게 얘부터 접근을 하는 거죠. 얘부터 적는 거 아니에요.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볼게요. 참고로 얘는 전산세무이급형 문제입니다. 전산세무이급 단골이에요. 외화 문제가 안 나온다. 좀 이상합니다. 그 정도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금방 접근했던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지금 현재 평상시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서식을 합니다. 언젠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얘는 대변에 서식한다는 거.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서식을 합니다. 얘를 없앨 거예요. 지금. 완전히 소멸시킬 생각입니다. 삭제시키는 방법, 얘 어디로 보내면 되는데요? 차변으로 가면 되죠?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 잡으면 되고, 얘 없을 거예요. 얘를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대변으로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없앨 예정이에요. 그럼 차변하고 대변하고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한쪽에는 불균형이 생길 겁니다. 그 불균형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냐면, 2,860만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냐면 1,648만 6천원, 1,648만 5천원, 1,648만 5천원. 불균형이 생겼죠. 여기에 금액이 이제 불균형이 생겼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오른쪽에 생기면 미지급, 맞습니다. 오른쪽에 불균형이 생기면 미지급 세금. 혹시 왼쪽에 불균형이 생기면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맞죠? 왼쪽에 불균형이 생기면 환급 받거든요. 부가세도 환급 제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환급 받았을 때는 미수금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아까 나왔던 이야기네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단 얘는 영업용이랑 생산이랑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두 개로 나누어서 적습니다. 하나는 500번대, 하나는 800번대. 800번대는 판이라고 하고 얘를 33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니까 차량 운반고 쓰면 되겠네. 감가상각 두 개에 차. 이게 차.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생산 공장은 제라고 쓰면 됩니다. 제는 450만 원입니다. 제는 450만 원이고,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 기계라고 쓸까요? 기계라고 쓰면 되죠. 얘는 결론적으로 얘는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적으면 판의 의미는 판의 의미는 800번대라는 뜻입니다. 800번대. 판은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그냥 800번대. 제는 500번대입니다. 500번대. 예, 판은 어떤 약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제는 제조 원가에 대한 그 글자입니다.
얘의 특징은 영업부라는 냄새, 본사라는 냄새가 좀 나고요. 뭐 곁들이 뭐 기획부, 영업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다른 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쟤는 어디 거라고요? 생산부. 어디 공장. 현재 여기 생산. 그래서 얘는 제로 간 거죠. 제. 영업용이니까 얘는 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14번 문제 갈게요. 결산은 현재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이렇게 하죠. 무형 자산 상각비. 어느 프로그램에는 무형 고정 상각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프로그램에는 무형 자산 상각비. 2,400만 원. 자, 미상각 잔액이 주어지면요. 나누기 남은 내용 연수 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납니까? 남은 내용 연수를 해야 된다. 미상각 잔액이 뭐냐면 자산에 대한 구입을 한 이후에 이만큼 감가상각을 했겠죠. 자, 이만큼 감가상각 안 하고 이 남은 이 부분을 미상각 잔액이다라고 합니다. 이 미상각 잔액을 얘를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데 내용 연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 연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남은 내용 연수랍니다. 얘를 남은 내용 연수. 그래서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는 게 정답이에요. 미상각 잔액이 제가 다른 말을 뭐라고 했냐면 얘를 장부가액이라고 했죠.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또 어떻게 그거냐? 점점 또 산으로하죠. 취득가액에서 전체가 취득가액이죠. 이만큼을 뭐라고 하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것을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장부가액 이꼴은 미상각 잔액이라고 했고, 미상각 잔액은 저 그림에 의해서, 이 산식을 외우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취득가액에서 감누를 뺀 것이 장부가액이다.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거고. 어쨌든 간에 내용은 2,4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2017년 1월에 구입해서 18년도의 무형자산은 쓸 때는 내용 연수가 5년이었고요. 2018년도의 내용 연수는 4년이 되는 거죠. 나누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5로 나누면 이제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6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쓰는 계정 과목은 직접법 소프트웨어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15번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여기가 600, 600. 600이 정답입니다. 600이. 자, 다음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 확인하고. 자, 다 확인하고 15.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리출금 잔액의 1%를 설정하다. 지금 일단은 설정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설정 부분. 설정은 차변에 대손 상각 B가 먼저 와야 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넣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설정 붕괴인데, 그림을 그리면 보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의 의미는 이렇게 지우면 쇽쇽
공 두 개 지우시면 됩니다. 공 두 개 쇽쇽쇽쇽쇽쇽 지우면 얘가 1%예요. 100만 원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현재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 오케이. 80만 원까지 채워져 있으니 얼마만 더 넣을까요? 20만 더 넣으면 되네. 그래서 대손상각비 20, 대손증당금 20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는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대손상각비는 B니까 비용 발생이 되는 거고요. 대체고 한쪽에 비용 발생이 있으니 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 운용 목적으로 단기 운용 목적이면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인데 얼마에 구입이 있냐면 70만 원. 이 그림 그려볼게요. 70만 원에 구입을 했던 놈이 지금 얼마가 되었다? 75만 원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70만 원이 75만 원이 되면 얼마만큼 플러스? 5만 원만큼 플러스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인 시킬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인 시킬게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인? 5만 원 인 하면 되지 뭐. 5만 원 맞죠? 5만 원 인.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오 그렇죠. 평가 이익이 되죠. 평가 이익이 됩니다. 평가 이익.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이익이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손실. 오른쪽이니까 이익인데 이제 어떤 이익이냐? 처분 이익인지 평가 이익인지 어떤 이익인지는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 평가 이익이죠. 5만 원. 이렇게 되면 내 장부가액은 75만 원으로 변신 이렇게 될 예정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수익 발생이니까 얘는 손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단기발 장기 투자 목적. 이 뭐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문제에서도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의 내용은 다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지금 현재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취득이 얼마냐면 1100만 원짜리였네요. 그래서 취득이 1100만 원짜리였는데 얘가 올해 얼마가 된 거라? 1000만 원이 된 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얼마?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일단 내보낼게요. 대변에 얘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먼저 적어도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일단 매도 가능 증권 대변으로 보내겠습니다. 얼마 보낼까요? 100만 원. 차변에 쓰는 과목은 오케이. 평가 손실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여기 계정이 뭐죠? 이거 뭐지? 자로 시작하고 본으로 끝나는데. 뭐 나도 알겠다, 그래. 얘는 이제 보통 평가 손실은 영업의 손실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전부 다 자본입니다. 얘도 자본입니다. 매도 가능 평가 손실, 자본의 감소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가 자본이라는 거, 여기가 자본이라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아무리 조금만 착각해도 얘는 영업의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의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일단 현금 과부족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현금을 무엇으로 바꾸라는 거죠? 현금 과부족으로 바꾸어라.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현금 과부족이 언급이 되면 현금 대신 현금 과부족.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처음에 현금의 위치부터 지금 파악할 예정이에요. 현금 위치 파악할게요. 현금 위치 파악하고 결산 시에는 무조건 뭐 쓰죠? 차변이면 잡손실, 대변이면 오케이. 이렇게 쓰고 얘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위치 파악하고 잡손실, 잡이익 쓰고 세 번째 현금 또는 현금 과부족을 쓰는데 현금 과부족이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현금 과부족이 언급이 되면 현금 과부족, 안 되면 현금. 일단 문제 볼게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 장부상 실제 그러면 장부가 많은 거 맞죠?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이 띄게 되는 거죠. 얘가 장부상 현금이고 얘가 실제 현금이 되는 건데 얘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웃시키는 거죠. 이 부분. 현금이 일찍 파악됐죠. 현금은 어디로 가면 된다? 대변의 현금 맞죠? 차변에는 잡 손실 이렇게 쓰면 되죠. 차변에 이렇게 잡손실 대변에 현금 쓸까요? 현금 과부족 쓸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 더 읽어봐야 돼요. 했는데 그 금액이 원래 얼마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5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0만 원은 판명이 됐어요. 무엇으로? 거래처 개업 축하금으로 지급됐대. 얘를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접대 B 위치는 왼쪽 맞겠죠? 접대 B 비용은 왼쪽이니까 여기에 20만 원이라고 쓰고 그 다음 30만 원은 그러면 잡손실을 안 쓰네요. 여기서는 맞죠? 그래서 안 쓰는 계정과목이다. 여기가 복리후생비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면 잡손실이에요. 맞죠? 이 문제는 잡손실이 안 들어가는 복리후생비 30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익 잡손실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맞죠? 근데 접근은 그렇게 했었어요. 얘 뭔데요? 맞습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감소입니다. 현금 과부족은 굳이 암기할 것까지는 좀 없는데요.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현금 과부족과 그때 제가 인출금에 관련된 이야기 했죠. 인출금. 현금 과부족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이고 인출금은 자본입니다. 근데 냄새는 둘 다 똑같아요. 가지급금은 얘도 자산입니다. 모르면 그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이 적용 능력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우리 시험 칠 때 이론 칠 때 실기 열어놓고 치나요? 그렇습니다. 이론 칠 때 실기를 열어놓고 시험 칩니다. 그러니까 실기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더 확인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임시 계정 이런 걸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전기말 항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즉 5천만 원은 2021년 3월 20일 만기 도래했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전산회계 1급 단골 문제 뭐였지? 차변에 장기 차입금 뒤에 뭐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하는 문제입니다. 뒤에 또 뭐 붙어야 되죠? 거를 붙어야 됩니다. 얘는 장기 부채예요, 유동 부채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이 핵심이에요, 장기가 핵심이에요? 유동이 핵심이다, 맞죠? 얘는 유동 부채입니다, 유동 부채. 아시겠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 그러니까 얘는 비유동 부채고, 얘는 유동 부채다, 이 말입니다. 그래, 결론적으로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꾸는 것. 이때 계정은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고, 이때는 부채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죠.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얘는 현금 거래 없으니까 대체 자산 부채 자본인 교환 거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자, 20번 문제 볼게요. 요거 확인하고, 요거 주의할 점은 요 거래처 놓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까 문제 볼 때 거래처 안 썼던가? 썼었어요. 이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는 거래처 잘 적는데 여기는 좀 누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의입니다, 주의. 거래처 주의. 거래처를 양쪽 다 적어야 감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기말 외상매입금 중,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외상매입금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부채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상식을 가지셔야 돼요. 얘는 전산세무 이금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얼마인데요? 1,300만 원이네요. 그럼 1,300만 원을 얼마로 바꾸라는 뜻이죠? 1,100만 원으로 바꿔라. 선생님, 왜 1,100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요? 1,100원 곱하기 10,000달러 한 겁니다. 맞죠? 10,000달러에 1,100원 곱하면. 자, 세 번째. 이익인가, 손실인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인가, 손실인가? 네, 금방 났죠? 이익. 손실. 또 났습니다. 이익. 아무래도 떨어지는 어감이 조금 더 강하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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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이죠. 장난이. 왜 이익이냐? 부채는 금액이 떨어지면 이익이죠. 이익이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변에 땡땡땡땡땡 이익 얘부터 적으면 됩니다. 이 순서 1, 2, 3, 4번의 순서를 습득을 하신다면 이 문제는 무난히 풀어낼 수가 있고 전산세무 이익 매 회차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매 회차.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외화 땡땡 이익입니다. 정확합니다. 환산 이익입니다. 느낌은 이제 평가 이익하고 똑같아요. 근데 외화 평가 이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외화 평가 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1,300에서 1,100이니까 200입니다. 200. 이때 이제 부채 까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 얘가 외화 외상매입금인지 외상매입금인지는 사실상 장부 조회해 봐야 됩니다. 기존의 장부에 외상매입금으로 적혀 있는지 외화 외상매입금으로 적혀 있는지는 사실은 조회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얘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고 얘는 수익 발생이 일어나는 거죠. 수익 발생이 한쪽에 있다 보니 얘는 선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단기 차입금 주계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외화 차입금. 자, 1번. 단기 차입금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부채. 자, 2번. 현재 얼만데요? 1억. 얼마로 바꾸라는 거야? 1억 2천. 세 번째. 이익인가? 손실인가? 손실. 그러면 왼편이겠죠? 왼쪽에 적을게요. 외화. 그렇죠. 환산.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이 얼마지? 2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단기 차입금인지 외화 차입금인지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봐야 돼요. 근데 얘는 외화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없으니까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시고 그대로 2천만 원 아웃시키면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비용 발생이니까 손익이죠? 이거 확인하시고 자, 다음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기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의 충당 부채를 설정 분기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1. 차변의 감가상각 B.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 설정 분계 3개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대손상각 B. 대변에는 대손 충당 금. 자, 세 번째가 지금 요겁니다. 차변에 그렇죠. 퇴직급여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 3번 얘도 보증법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이야기 됐어요.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어떤 결산이라고 했죠? 제가 자동 결산이다 라는 이야기 했어요. 자동 결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자동으로 다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기용으로는 이 밑에 있는 분계가 자동으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요 내용은 우리가 적어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냐면, 생산부가 2,500만 원인데 이제 기중에 500만 원 감소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생산부라는 퇴직급의 충당 부채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얼마가 담겨져 있었냐면 2,500만 원어치가 담겨져 있었어요. 맞죠? 여기 2,500만 원어치 담겨져 있었는데 기중에 500만 원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500만 원이 감소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2,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는 거죠? 2천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맞죠? 500만 원어치 퇴직급여 줬어요. 그런데 기말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라고요? 주기액이 얼마라고? 오케이. 2,800이 되려면 2천만 원에서 좀 요만큼 올려야 되죠. 이렇게. 얼마 더 올리면 되죠? 오케이. 800만 원 더 올려야 되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판이야 제야? 제지. 제. 생산부는 제죠. 맞죠? 생산부 제. 얼마? 8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지금 현재 분계 형식은 여기 설정 분계 형식이랑 똑같아요. 대충 얼마냐면 800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해놓을게요, 제가. 그리고 영업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업부서는 총 얼마? 1,400이 있었는데 기중에 얼마 나갔다고요? 400이 나갔네. 400만큼 줄어들었네. 현재 남아있는 거는 1,400이 아니라 1,000이 남아있는데 얼마만큼 설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1,700만큼 더 올리려면 얼마 더 업? 굿. 700만 원만큼 더 업 시켜줘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판제. 판 이렇게 되는 거죠. 퇴직급여 판. 얘는 얼마? 7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충이 여기 더하기, 태충은 하나밖에 없어요.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그냥 다 적어서 15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한쪽에 비용 발생 다 들어왔다 했죠? 그러니까 손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3번 문제.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세 예수금은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정 과목인데 태생이 여기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의 태생은 여기 있고요. 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 글자가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의 태생은 일단 여기에요. 현재 우리가 조치할 조치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삭제할 예정이에요. 삭제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되죠? 반대로 오면 되죠. 얘를 어디로 보낸다? 차변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써서 삭제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삭제시킵니다. 이렇게 삭제를 시키고 나서 혹시 차변에 잔액이 모자라면 미, 수, 금 쓰면 되고 대변의 자리가 모자라면 미지급 뭐지? 그렇죠. 미지급 세금 쓰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은 회계일금 나와요. 일단 볼게요. 지금 현재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삭제시킬게요. 어디로 오면 되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삭제시키겠습니다. 얼마? 45만 8천원. 그 다음 얘 삭제시켜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삭제시키겠습니다. 삭제시키고 금액은 얼마? 24만 5천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모자라네요. 모자라니까 얘를 쓰면 되는 거지. 맞죠? 얘가 미지급 세금 여기서 21만 3천원 빨리도 계산하셨군요. 여기는 부채의 왼쪽으로 가면 감소죠. 여기는 이게 뭐지? 내가 미리 지급한 부가세죠. 환급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미지급 세금은 지급하지 않은 부채자, 부채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대체, 그 다음 교환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13강까지 모든 집중 분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